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주식시장은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면서 한국 증시를 탈출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들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박수호 배경 이코노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그래도 오름세입니다. 1% 정도 올라서 3,900을 현재 기록 중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주식을 팔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모습은 어떤가요? 외국인들 소폭 순매수에 나서고 있지만요. 그간 팔았던 물량에 비하자면 그야말로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다. 드디어 외국인이 매도를 그치고 매수로 돌아섰다라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량이고요. 실제로 봤더니 이달 들어서만 11월 들어서만 21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3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삼성전자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보면 코스피 지수 거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아닌가 할 정도인데요. 이거 떨어질 때 뭐 줍줍을 해야 되냐 아니면 매도 탈출 타이밍이냐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는 분위기가 맞나요? 일단 반도체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만 놓고 보면 지금 최근에 저희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뭐 아까 GPU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현재 칩스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칩스 하면 반도체, 인플레이션 하면 상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칩스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많이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한 2년, 3년은 계속해서 또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잘하는 그런 사업 부분에서 지금 국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력적으로 봐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직 좋기 때문에 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우려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보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주식보다 사실 더 비상인 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원화 가치가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수준이라고 들립니다. 네,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 해가지고 전 세계 실질 실효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9.09예요.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고요. 이게 올해 3월에 89.29였거든요. 네. 그때보다도 더 낮은 겁니다. 금융위기 직후 2009년 8월에 88.88이었는데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실질 환율은요. 단순한 환율이 아니라 구매력을 비교한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돈값이 어느 정도를 하느냐인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왜 이렇게 아니야, 다들 뭐 미스테리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달러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그 통로가 어떻게 되냐면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어온 달러를 국내로 갖고 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지표가 경상수지거든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가 29개월째 흑자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 최장기간 흑자예요. 1월부터 9월까지 보자면 경상수지가 827억 달러 흑자였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면 환율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사실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높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나 IMF 직후 외환위기 상황을 보자면 경상수지 흑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흑자 규모도 되게 미미했었고. 근데 지금은 수출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데 왜 이럴까라고 보자면 벌어들이는 돈만큼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기간 동안 아까 제가 9월까지 경상수지가 827억 달러 흑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등으로 나간 돈이 8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만큼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달러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전망에 더해서 앞으로는 국내로 굳이 달러를 들어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등 해외에 대한 직접 투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굳이 달러를 환전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그냥 놔뒀다가 미국에 다시 재추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국내의 달러 공급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구조적으로 달러 공급이 우리나라에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서학개미들 투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해외 직접 주식 직접 투자도 상당한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 그래서 아마 1,400원대 뉴노멀을 넘어서 최근엔 1,500원이 뉴노멀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1,400도 뉴노멀이라고 했을 때 이런가 했더니 1,500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오늘도 뭐 1,470원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470원 원래 이제 저희 그 외환시장에서 보통 보면 1,450원을 마지노선,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1,470원이 그냥 금방금방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외환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게 4,200억 달러 규모의 저희 외환 보유고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외환이 얼마나 좀 안정적이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수는 굉장히 평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양상의 뉴 노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래 이제 환율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다른 부분은 건전하고 안정적인데 환율만 높은 상태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높은 원화값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당장 체감하는 거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걱정인데 연말 되면 더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환율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에 그냥 원두 가격 자체가 글로벌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밖에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생필품 가격 가운데 원재료가 되는 것들이요. 이게 다 지금 국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아마 수입 물가는 더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자주의 의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참석하지 않았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지 않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중러 정상이 모두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G20 같은 경우에는 다자간 외교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자 외교입니다. 왜냐하면 다자 외교 같은 경우에는요. 포커스가 여러 국가 정상들에게 분산이 됩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집중되는 상황이 좋은 거고요. 이렇게 미국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거기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어우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불참하는 마당에 굳이 거기 가서 G20을 생색을 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알맹이 국가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G20이 개최돼서 반쪽짜리 G20이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첫날 그래도 보란 듯이 다자주의를 선언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G20 정상들의 가면을 쓴 시위대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G20 정상회의가 전 세계적인 문제들,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미온적이거나 무능하다라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G20 정상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뭐 다자간 외교 좋은 말 많이 하고 있지만 속내를 뜯어보자면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빈곤국과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라는 점을 가면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부의 불평등도 강조했는데요. 시위대가 외친 목소리가 뭐냐면 G20 정상회의는 부자들의 회의다라고 하면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이 실제로는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 넥타이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 참석한 모습을 보면 우리 취임식 때 했던 넥타이와 같은 넥타이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취임식 때 그 넥타이가 사실은 모두를 통합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다자주의를 희망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이게 이제 취임식 때 넥타이가 지금 한국에서만의 대통합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대통합 이런 이야기를 좀 그 메시지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 환경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팩트세트 나온 지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네네. 이 얘기를 이번에 했네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번 회의에 불참했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일방적인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고요. 아울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신흥 개도국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이게 사실 미국의 보여무역주의, 자국 중심의 공급만 재편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WTO의 기능 회복이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